자,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월급 100만원 받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은퇴한 이후에 아주 작은 일자리만 있거나 연금만 받고 있거나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 소득을 200만원 정도 버시면 1인 생계비 143만원을 빼도 한 달에 57만원 변제가 가능하잖아요. 이러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데 한 달에 소득이 100만원 밖에 안 된다. 143만원을 뺄 수가 없죠. 1인 생계비가 오히려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볼 때 개인회생을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분할을 해서 변제해주겠다는 말인데 1인 생계비조차 안 되는 소득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할해서 변제할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등 한 달에 100만원 받고 있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을 두 개 합산을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금 100만원 받으면 알바 100만원 추가해도 됩니다. 하루 종일 근무 안 해도 되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100만원 정도 소득만 만들어도 되니까 두 개 합치면 20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1인 생계비 143만원 빼면 한 달에 57만원 변제하는 거니까 이러면 진행이 가능하신 거죠. 그렇다고 무리해서 알바로 200만원, 300만원 버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채권자한테 최대한 열심히 변제하겠다는 뜻이면 알바 소득 200만원, 300만원 올려도 되지만 은퇴 이후 세대라든지 젊지만 몸이 아파서 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알바 소득으로 2, 300 벌기가 힘들잖아요.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소득 너무 높이면 변제금만 높아지니까 개인회생 유지하기 힘드니까 연금 100만원 플러스 알바 100만원, 아무튼 합계 200만원 정도 이렇게 구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했다가 괜히 배우자한테 피해 가는 거 아니냐, 이혼당할 위기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배우자 재산이 문제가 돼요. 예전에는 법원에서 배우자한테 재산이 있으면 기여도를 고려해서 2분의 1 정도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요. 0원이야. 근데 배우자가 2억 정도 재산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나 아파트의 가치가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채무자가 월급이 2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개인회생을 할 때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우자 재산 2억의 절반 1억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이 되니까 채무자는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지. 변제 기간이 36개월이니까 1억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280만원 이상 변제해라,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채무자에게 너무 무리하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취지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을 개정해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반영하지 말자, 대신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 은닉을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제외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방금과 같은 사안에서는 채무자는 재산이 없으니까, 청산가치 없으니까 월급 200만원 기준으로 200만원 빼기 143만원은 한 달에 57만원 변제하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법원의 규칙을 봅시다. 알바,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 사람들도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4대 보험 신고를 했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든지 소득 신고를 안 하든지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전부 다 포함해 주겠다, 개인회생 가능하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서 어디 제대로 된 곳에 취업하기 힘들다, 그러면 일용직이든 파트타임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뭐든 좋으니까 취업해서 돈만 벌면, 돈 버는 것만 확실하면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정규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단 주의하실 게, 여러 차례 근무처를 옮기면서 단기의 파트타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는 A 편의점에서 일 좀 하다가 다음 주는 쉬다가 그 다음 주는 B라는 식당에 가서 알바하다가 그 다음 달 쉬다가 그 다음 달은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당직으로 일주일 일했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근무처를 계속 옮기면서 단기 알바만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직업이 없다고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파트타임이나 식당 알바가 소득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도 소득이 다 되는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연금 수령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금 소득이 200만원 넘잖아요. 그런 분들은 연금만 가지고도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은 압류 금지 대상인데 채무자 스스로 이걸로 변제금 내겠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다만 방금의 A씨처럼 연금이 100만원 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너무 작으니까 알바든 파트타임이든 한 개 추가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요, 실무준칙 제406호. 기존의 법원의 일부 회생위원님들이 무턱대고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한테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실무준칙을 제정해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채무자에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돈을 다 부담한 건데 명의만 배우자한테 명의신탁했다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이전했다, 개인회생을 앞두고 은닉했다, 이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여전히 반영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일 먼저 개정을 하고 수원, 부산회생법원에서도 배우자 재산은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고, 그 나머지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배우자 재산이 일부가 채무자에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 사건은 지난번에 그 사건
사건입니다. 퇴직금 받아서 주식으로 전부 다 날렸다는 그 사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인데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물어보겠죠. 배우자가 최근에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여 구입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한테 반영하겠다 그 뜻이 아니라 최근에 배우자가 취득했으니까 혹시 채무자가 배우자한테 돈을 준 게 아니냐 이 말이죠. 배우자 거는 채무자한테 반영 안 하는데 채무자가 최근에 배우자한테 돈 준 이 행위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 재산인데 배우자한테 은닉하고 빼돌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명을 해주는 겁니다. 채무자는 배우자하고 오랜 기간 별거를 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일체의 금전적인 기여를 한 것이 없다.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기존의 아파트를 팔아서 담보대출 갚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에다가 딸한테 돈 좀 빌리고 친구한테 돈 좀 빌리고 기업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새로운 아파트를 산 거지, 새로운 아파트를 살 때 남편 즉 채무자한테 돈 받은 건 없다 이렇게 소명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 계좌 내역을 제출하면 답이 나오겠죠.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은 거, 딸한테 빌린 거, 친구한테 빌린 거 이런 것들은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담보대출을 받았든 친구한테 받았든 이체 내역 같은 거 소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연금 소득으로 100만 원 받는데 법인 택시 회사에 취업해서 100만 원 번다. 두 개 합쳐서 200만 원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거죠. 자, 이 채무자는 최근에 취업했고 불규칙적인 소득이고 낮은 소득이잖아요. 최저시급 근처잖아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최근 취업이다, 장래에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등등 이유를 붙이면서 조건부 인가를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는 또 오만 소리 다 해야 됩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다, 몸이 아파서 일을 더 많이 하기로 힘들다, 더 이상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조건부 인가 좀 떼달라고 흡소를 하고 사정을 하는 거죠. 이분 소득 203만 원으로 신청해서 1인 생계비 143만 원 빼고 한 달에 60만 원 변제하는데 36회 변제해서 2,100만 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 탕진인데 자기 채무의 19% 변제하고 81% 탕감받고 이자의 100%를 전부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채무액 1억 9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입니다. 자, 이 채무자분 운도 좋았죠. 최근 취업이고 불안정한 소득인데 소득이 굉장히 낮았음에도 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0번 기타 사항 이거 조건부 인가 붙이는 곳인데 조건부 인가 없이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지가 강하시니까 아마 회생위원님께서 굉장히 선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회생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